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네, 지난주에 잠깐 해외에 다녀왔는데요. 저녁 먹으려고 음식점에 줄을 섰다가 마침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그 일행 중 한 명이 그 줄 서 있는 중간에 이제 합류를 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뭐 공항에서 엄청 오래 기다렸다, 막 이런 걱정과 뭐 한탄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종일 뉴스를 안 보고 있었는데, 뭔가 사고가 났나 해서 찾아보니까 MS 대란, 뭐 MS발 대란이라고 하네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클라우드가 문제가 생겨서 이 전산이 마비됐고요. 그걸로 인해서 국내외 항공사 그리고 뭐 공항 비롯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먹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게임 회사도 있고 유통도 있고 아주 뭐 글로벌하게 문제가 터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걸 MS 대란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참 뉴스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해서 좀 이렇게 소심하게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정확한 정보가 전달됐으면 좋겠는 거죠. 왜냐면 이게 한번 잘못 전달된 정보는 계속 가거든요. 이게 또 며칠 전에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아직도 이 MS 대란이 해결이 안 돼서 미국의 뭐 항공사가 아직도 영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아니라고 해명이 됐는지 이제는 뉴스에서도 이게 IT 대란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불리기는 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은 이게 MS 대란이 돼버렸어요. 이게 사실 처음 나오는 기사의 중요성이죠. 뭐 단독이든 속보든 이걸 적극적으로 써서 기사가 주목받았으면은 그게 잘못 전달된 정보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바로잡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고를 좀 다시 돌아보면은 이거는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회사의 보안 솔루션 때문입니다. 이름도 앞에 이게 크라우드가 붙어가지고 더 헷갈리는데 클라우드가 아니라 CROWD 크라우드입니다. 낯설겠지만 이 회사는요 나스닥에도 상장되어 있는 큰 회사고요. 뭐 사이버 보안 EDR 시장에서는 세계 2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안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없는 조용한 비즈니스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알게 되면 그건 보통 사고나 이런 부정적인 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뭐 하는 회사냐? 아까 EDR이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EDR이라는 거는 엔드포인트 디텍션 리스폰스의 약자입니다. 엔드포인트는 보통 우리가 쓰는 뭐 PC, 스마트폰 같은 어떤 서비스가 도달하는 마지막 지점을 말해요. 개인용 기기뿐만이 아니라 서버나 뭐 은행 ATM 기기 같은 이런 인베디드 기기도 다 엔드포인트입니다. 요즘 보안 사고들은 이런 엔드포인트 기기들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기기들을 직접 공격해서 그 안에서 뭘 빼가려는 것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더 중앙에 윗단에 있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거든요. 그렇게 권한을 한번 얻으면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격을 미리 인지하고 알려주고 또 막아주는 이런 보안 솔루션들을 많이 씁니다. 그냥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아주 좀 단단한 고급형 기업용 맥신이다 라고 보면은 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안 위협이 진짜 치밀하고 아주 서서히 작게 움직이거든요. 파일 하나를 한 2년 동안 빼내는 경우도 있다고 할 정도로요. 움직임을 아주 작게 해서 보안 솔루션들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들키지 않도록 몰래 주어진 임무를 천천히 수행합니다. 그래서 EDR은 이런 부분을 감지하는 중요한 축이에요. 그래서 높은 신뢰도가 필요한 기업들, 뭐 공공기관, 뭐 의료시설 이런데 뭐 사실상 우리가 이름을 아는 모든 기업은 다 이 EDR을 갖추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회사죠. 네. 하지만 이게 공격이 더 친밀해지고 이 작게 움직이다 보니까요. 이걸 인지하려면요. 더 복잡한 과정들, 복잡한 기술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기를 모니터링하고 어떤 데이터를 만지고 있는지, 어떻게 전송하는지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보고요. 요즘에는 또 인공지능 기술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요. 운영체제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게 요즘 이 EDR의 추세거든요. 그중 하나가 이번에 사고가 난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펠콘입니다. 운영체제의 커널,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에서 거의 운영체제와 비슷한 수준의 권한을 가지고 모든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능도 좋고 보안 위협 요소들을 가장 정확하게 높은 권한으로 내려다보는 거죠. 문제는 너무 높은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커널을 잘
잘못 건드린다거나 뭐 그 아래에서 작동하는 부분들을 잠깐 이렇게 삐끗하면은 큰 문제로 이제 번지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윈도우의 기능을 장애로 생각하고 막으면 한쪽으로 이제 부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PC들 서버들이 블루 스크린이 뜨고 뭐 PC 서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먹통이 됐던 거죠. 그게 다시 이제 공항, 항공사를 비롯한 이런 서비스들의 엔드포인트 업무를 마비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안전 모드로 부팅해서 이전으로 되돌리는 식으로 해결이 되고 있는데 원격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요. 이걸 다 한 대 한 대 손봐야 되고요. 그래서 복구에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밀하게 따져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일에 책임도 없고요. 이름이 얽힐 이유도 없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MS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EU에서 자꾸 요구하는 개방성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럽연합 EU는 사실 이제 계속 빅테크 기업들의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딴지를 많이 걸죠. 특히 이제 개방성 이런 것 때문에 다 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탄탄하게 하고 또 독점을 막는다는 명분이긴 하지만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미국 기업에 대해서 좀 생떼를 부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 이번에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윈도우 앱 개발자들이 커널 단위까지 들어가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좀 이 안 좋은 상황에 좀 눈치 없이 뛰어든 감이 있긴 하지만 또 어느 정도는 공감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특히 이제 보안과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려면요. 운영 체제랑 그 안에 앱 생태계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의 폐쇄성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아무나 다 들어가서 권한을 갖는 거는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 100% 안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폰이 안드로이드 폰보다 안전하다라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게 바로 그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검증된 앱이 깔리기 때문이잖아요. 운영체제 커널은 이 권한을 갖게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게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애플은 맥에서 몇 년 전에 이 커널단의 접근을 아예 다 막아버렸어요. 커널단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임시적으로 권한을 켜줘야 되고요. 또 재부팅을 해서요. 그 보안 허점, 권한 허점을 파고 들어가는 걸 미리 차단을 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PC 시장에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OS 규제를 덜 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 그렇게 커널 접근이 제한되면서 이 특정 스토리지라든지 외장 장치 같은 것들이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또 불편하고 또 불만이긴 하지만요. 보안이 높은 보안이 필요한 이 기업용 솔루션을 다루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좀 폐쇄적인 정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 확실한 관리 권한을 주고 그에 대해서 또 강력한 규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만약에 앱스토어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배포됐다고 하면은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독점 구조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업자가 제한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 중간 어디에서 그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그 답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일이겠죠. 이 보안 정책은 이렇게 참 균형을 잡는 게 어렵습니다. 열고 개방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도 있지만요. 무조건적인 개방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자유로운 권한이 나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남들도 누군가 모르는 사람도 내 기기와 내 정보에 대해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다 여는 것도 또 다 막는 것도 꼭 옳지만은 않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적절한 지점을 찾아야 되겠죠. 아무튼 오늘의 핵심은 정보가 좀 더 정확하게 책임있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보안에 대해서도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 탄탄해질 수 있도록 또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장치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보안 위협이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서로 조금 더 믿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상의 선을 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인터넷 환경이 얼마나 편해지고 더 즐거워질 수 있을까요? 참 이런 보안 위협이 어쩔 때 보면은 되게 야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막을 수 있도록 장치들이 결국에는 계속 보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보안이든 아니면 이런 보안 패치를 통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